역대급 엔저 폭풍이다. 바꿔줄 현금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엔저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진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달러당 엔화가 148.06엔입니다. 2월 7일 기준으로. 와, 지금 엄청 떨어졌어요. 30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 만에. 한번 보실래요?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저 기준이다. 그러면 지난 11월 13일에는 151.71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작년 11월 13일이죠. 지금 어느 정도 엔저인지 여러분 엔저가 보이시죠? 실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요. 1990년대까지 돌아갑니다. 1990년 3월 30일에 157.25를 기록했고요. 10월 9일에 125.8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990년대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1990년대 일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거품 붕괴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라는 숫자는 일본에게는요. 이게 희망의 시기이자 절망의 시기입니다. 왜냐고요? 1990년대까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엔고가 시작되면서 말입니다. 일본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최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진짜 저는 충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게 계속 저렇게 엔저로 갈 수 있느냐? 아마 이것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원엔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원엔 환율은 원화의 강세가 엄청납니다. 더 적은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는, 엔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100엔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896.5원을 주고 100엔을 삽니다. 뭐 과거에 많이 줄 때는요. 2009년 3월 3일에 1578.17원을 주고 100엔을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96.5원을 주고 100엔을 삽니다.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산다? 원화가 강세라는 뜻이에요. 원화가 강세. 저는 원화가 강세일 이유가 뭐죠? 아무리 생각해도 원화가 강세일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외환 보유액을 계속 푸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지켜주는 거죠. 저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1,300원이 넘어가서 1,350원 이렇게 1,400원 이렇게 되면 위기가 온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보유고만 축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일본 봐라. 괜찮다. 일본은 지금 달러당 장난 아니지 않느냐. 34년 만에 최저라고 이야기하면서 슈퍼 엔저인데 우리가 원저가 된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수출을 독려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일본과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부는 관여를 합니다. 원고가 된다는 뜻이에요. 엔저에 비해서 말입니다. 일본 돈이 저평가 받는데 우리나라 돈이 고평가 받는다?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나 우리 경제 상황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일본 경제가 저는 고평가 받을 날이 점점 다가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본
경제가 제대로 평가받을 날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의 이야기, 여기에다가 일본 금융정책 결정회의 일부 회원들의 이야기 종합해보면요.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위한 요건이 충족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도 나타냈고요. 게다가 다른 위원은요. 목표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출구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0.1%잖아요.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0.1% 금리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0%의 금리 내지는 0.1%의 금리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분위기. 일본 돈 엔화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분위기는요. 결국 물가가 높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물론 4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의 논의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예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본이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반드시 할 겁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엔화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예, 작년 11월에 99억 2천만 달러 거의 100억 달러 가지고 있었거든요. 12월에는 좀 팔았습니다. 2억 2천만 달러를 팔아서 97억 달러인데 97억 달러도 여전히 높습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2018년에 43억 5천만 달러였죠. 19년엔 44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결국은 N저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엔화 사서 쟁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많이 사지는 마시고 분할 매수를 해서 계속 쌓아가는 거 중요하다. 제가 과거에 이야기했을 때 950원 밑으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하시라. 그것도 여윳돈으로 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윳돈으로 하는 이유가요. 돈이 오랫동안 묶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엔저가 갑자기 통화정책을 일본이 갑자기 바꾸지는 않을 거거든요. 서서히 바꿔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내가 산 돈으로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엔화를 사두시는 게 좋지. 나는 엔화 사서 떼부자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은 저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일본을 몇 번 갈 것인가. 거기에 곱하기 비용. 그렇게 하면 내가 엔화를 얼마나 사놔야 되는지 아마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엔화에는 접근하시면 좋겠다. 요즘 슈퍼 엔저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아이템으로 선정해 봤습니다.